네, 글로벌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수출 뭐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우리가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좀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말입니다. G20에서 시진핑과 회담 불발되면 추가 관세 바로 부과하겠다. 너에게 부과하겠다. 그림 자체도 바로 공격적이에요. 중국한테 이제 G20, 28일, 29일 맞습니다.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는 만날 것이다. 만약에 안 만난다면, 그리고 협상이 불발된다면 바로 나머지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협상에 임할 것이고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지금 너네는 선택권이 없다라고 또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에 칼을 들이밀고 중국이 협상을 할까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중국의 심기를 정말 미묘하게 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의 중국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중국이랑 대만이랑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고 미국은 인정을 해왔는데 이제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 컨트리라는 표현의 사용을 미국 측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국에게 있어서 큰 공격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난 공격이죠. 그렇죠. 엄청난 공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심기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우리가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지금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게 아니 90% 거의 다 계약이 왔었는데 중국이 뒤집어 엎었다. 우리 사실 사인만 하면 됐었는데 중국이 이를 어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라 이런 입장인데 제가 전해드렸듯이 제가 이제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와 사업을 하는 사업가 분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제 공산당 쪽에서도 이제 타결을 하자라는 분위기로 가다가 협상안까지 다 마련을 하고 사인만 앞두다가 일부 이코노미스트들, 그러니까 일부 공산당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아니 이렇게 숙이고 갈 필요 없다. 우리 더 위쪽에서 협상을 해도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굴욕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듣고 시진핑 주석이 설득을 당해서 그때 이제 모든 안이 다 마련됐는데 협상 테이블이 엎어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미국이 계속 주장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 측에서 그 이야기가 맞다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조금은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소식 보셔서 아시겠지만 멕시코와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시장이 랠리를 펼쳤잖아요. 자, 이걸 보고 많은 외신들 그리고 투자은행 쪽에서 트럼프의 방법론이라는 거를 좀 기사화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혹한 조치로 위협한다가 첫 번째, 그다음에 마감 시한을 설정한다, 양보를 압박한다, 그리고 불안정한 합의를 한다, 그리고 나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승리를 주장한다. 다른 말을 하면 이건 가짜 언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매뉴얼이네요. 트럼프 매뉴얼. 트럼프 매뉴얼. 그리고 또 한 말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리얼리티 쇼 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파일. 네. 너 해고됐어. 네. 그 리얼리티 쇼를 진행하는 것처럼 지금 정치권 상황을 몰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흥미진진하게 상황을 끌어가고는 있지만 너무나 무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리얼리티 쇼라고 한다면 본인이 주목을 받게 하는 모든 상황은 지금 마무리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자,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싸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가장 큰 무기는 중국의 내수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냐. 너 죽고 나 죽자. 우리는 출혈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인해존술식? 그런 공산당식? 이런 정신으로 버티면 미국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중국의 가장 그게 큰 무기라고 보면 미국은 총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관세 있죠. 환율 있죠.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대만 있죠. 홍콩 있죠. 위구르 쪽 있죠. 여러 가지 정치적, 금융적, 경제적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카드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출혈을 과연 중국이 장기간 동안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G20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 쪽에서는 만날지
이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측의 확답은 지금 받아내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 일단 예. 체크를 해두셔야겠고요. 지금 문우신 장관이 이야기한 것, 미국이 중국에 최후 통첩했다라는 이야기 좀 이어서 좀 살펴보면은요. 예. 중국의 비관세 장벽 때문에 지금 힘들었다. 기술 이전에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퍼졌다라는 아.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 강제 이전이 그렇죠. 가장 큰.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모든 기업들을 유치시켰어요, 중국이. 그런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문제, 특히 이 환경 문제가 커지면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는 첨단 산업, 이 기업들만 오게 하고 그리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취했던 게 사실 중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우리 중국한테 가르쳐 줄 거 아니면 너네 여기 사업하지 마. 이러니까 거대 글로벌 대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계속 가르쳐 주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고 앞서 말씀드린 환율 문제 걸림돌이고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언급도 문우신 장관 쪽에 좀 하긴 했는데 단호해요. 네, 무역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거는 보세요? 저는 되게 진실성이 담긴 호소라고 봐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무역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보에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실제로 화웨이가 뒤에서 뭐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스파이 사업을 영위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자, 제 뇌피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찌됐건 미국 측에서 그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예. 보안 문제로 수출 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술 이전, 화웨이 그리고 환율 이렇게 세 가지로 특징적으로 이렇게 꼽아드리겠습니다. 이 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미국과 중국과 불완전한 합의든 완전한 합의든 어느 쪽으로는 합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그럼 것 김민재 같아요. 앵커 그냥 저희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네. G20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가 조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4분의 1가량의 불완전한 합의? 25% 정도. 예. 와. 왜냐하면 예. 지금 너무 악화일로를 걷게 되면은 사실은 멕시코와 협상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 것은 중국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중국과 너무 틀어진다라고 하면 그 갭이 깊어지면 회복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그런데 가져가기보다는 경계심은 계속 가져가는 쪽으로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은 좀 짜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전 조언을 좀 드릴게요. 25%의 확률. 김민재 앵커의 픽은 어땠는지 저희가 6월 말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예. 수출이 반등을 했어요. 예. 수출 수입 모두 전문가들은 4%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입은 예상보다 이 감소폭이 컸고요. 수출은 깜짝 증가를 늘었어요. 했어요. 이게 혹자는 무역 전쟁 뭐 이렇게 말로만 떠들고 크게 영향 없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네, 제가 많은 언론 인터뷰 내용들을 쭉 보다가 이 단어에 좀 꽂혔어요. 어떤 거죠? 차가운 위안. 차가운 위안. 네. 어떤 뜻이죠? 위안은 지금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생각해보면은 아닌 거예요. 주고 보니까 따뜻한 게 위안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출이 깜짝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수입이 지금 줄고 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은 알고 있었잖아요. 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적한 양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종의 미리 땡겨서. 한 효과. 땡겨 쓴다. 네, 그런 효과. 그러니까 선적 앞당기기 효과일 뿐이지 이게 지금 무역 전쟁에 뭐 그런 게 안 나와 있네가 아닌 거죠. 사실은 이러한 효과는 조금 뒤에 나타날 거고 특히 자원 전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실제로 4월에 19%나 감소. 그러니까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이상 그 수출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치를 보고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차가운 위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중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네. 위안화 약세, 그러니까 차가운 위안화. 그래서 수출이 늘었으니까 이거 얘네 봐라. 이거 뭐 수출 잘 되네. 더 이제 그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미국이 환율을 공격을 할 것이다. 약간 너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제가 본 것은 영어였습니다만 차가운 위안. 그래서 위안이 지금 뭐 위안을 얘기를 하는 거. 너무 위안화에 꽂히신 거 아닌가요? 근데 위안화도 지금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7달러 선이 무너질 수 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수출이 잘 나왔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세에 네. 대한 효과는 이제 그러니까 지난달 10일부터 부과가 됐으니까 이제 6월 10일쯤부터 4주에서 6주 정도 그 후부터 이제 관세 효과가 점점 나타날 네. 거기 때문에 다음 달 지표를 살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언론지 아실 겁니다. 이 예. 언론지 같은 경우는 중국 언론이 아니라 홍콩 쪽의 언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을 그리고 조금은 비판적인 시선을 항상 담고 있는데 예. 이 언론사에 따르면 하반기 쪽에서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4분기에는 강력한 부양책을 검토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곧 관세 충격 나타날 듯 이 부분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지금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네. 연준에서 7월 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70%. 네, 70%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요. 70%면은 거의 뭐 기정사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 70%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미 주가에 이 정도는 반영이 반영이 됐다. 돼 있다. 그러니까 7월에 강력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 매물이 대거 출회될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보셔야지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니까 더 지수가 오를 수도 있겠다. 이쪽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선반영이 좋겠어요.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3번 할 가능성은 60%. 이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스포일드 차일드. 그러니까 계속 사탕을 주다 보니까 더 큰 사탕, 아이스크림, 초콜릿 너무 많이 원하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흘러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쫓아가지 마시고 이런 아이구나 하고 멀리서 보고. 지금 금융시장이 원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식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3번을 얘기하고 한 번 맞네요. 정도면 그래 뭐 그 정도면은 이 정도면 됐어. 그러네요. 원하는 게 원래 한 번이었어. 약간 그러면 이런 식의 협상? 그럴까요? 불안정한 합의가 그럼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네요. 어느 정도에서 시장과 연준과 트럼프가 합의를 하게 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예. 수출 지표까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진퇴양난에 빠진 것 그리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과거의 경험이 있을 경우에 더욱더 이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가는데 모두들 똑같으실 거예요.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사드 사태 때 네.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힘들었는지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으셔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더욱더 긴장감을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삼성 관계자가 공식적으로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 그게 우리 입장이다. 서울 본사나 중국 삼성 모두 같은 입장이다. 왜인지는 다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일단 요거부터 좀 볼까요? 삼성은 일단 작년 말이죠. 그러니까 6개월 전에 텐진의 스마트폰 공장 닫았고요. 또 스마트폰 공장 후이저우 쪽에서 감원 예상되고 있고 현대차는 1공장 베이징의 가동 중단. 롯데는 롯데마트 철수 이게 작년이었고 CJ는 CJ 푸드빌 중국 적자 사업 구조 조정 중이다. 여러 가지 우리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한국 기업인데 사실 제가 요 사드 보복 때 중국에 있었잖아요. 베이징에.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는 원래 현대차가 안 좋았는데 이제 사드 보복에 중국의 영향을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악화된 것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사드 보복 때문에 퓨얼리 그것 때문에 현대차가 안 좋아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현지에서 나왔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죠. 진짜 비슷하기도 한데 여기는 좀 사드 보복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철수하는 기업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드 보복의 영향이 있었다는 부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폰 부분도 사드 보복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경쟁력 자체가 너무 크게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웨이와 샤오미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면서 삼성의 갤럭시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사드 보복에 의해서 그게 가속화될 뿐이지 이게 삼성이 그냥 그거 핍박받아서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보세요.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진짜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것만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지금 중국 측과 우리 기업들이 면담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의견 교환은 뭐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측에서는 미국과 중국 한쪽을 선택하라 이런 줄 세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는 지금 입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한쪽을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행방은 조금 면밀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가 수출의 40%를 중국에, 또 반도체 수출의 40%는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고전을 한다면 지금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경제는 중국에, 그리고 외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참 줄서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미국과의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다른 쪽으로 수출 다변화를 빠르게 노리고는 있으나 계속해서 이 수출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하게 필요하겠죠. 좀 묘수가 없을까요? 김민재 앵커의 뭐 묘수 하나 좀. 저요? 예. 명예앵커께서 큰 돈을 부셔서 중국 나한테? 정부와 함께 루비를 한번 이것도 해보시는 저한테 것이 와요? 예. 그렇군요. 그건 좀 근데 힘들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 돌아가는 거를 분석해 드리는 걸로 저희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관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들 쭉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